당근마켓은 지금 중고거래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중고거래로 돈 벌 생각이 없어야만 해요. 그 이유를 지금 쭉 파볼게요. 파보니까 오늘 파볼 기업은 당근마켓이에요. 이 많은 분들한테 중고거래 앱으로 유명한데요. 이 당근마켓이 얼마나 커냐면요, 기업 가치가 3조를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지금 중고거래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계속 적자예요. 이게 중고거래 앱인데 중고거래로 돈을 벌 수가 없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파볼게요. 우선 중고거래 앱이라고 하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에서 당근마켓은 완전 후발주자예요. 이 당근마켓이 얼마나 커냐면요, 국내 페이스보다 MAU가 높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사용하는 플랫폼을 옮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단번에 이용자 수 1위가 됐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고거래 특성을 봐야 돼요. 중고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사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기가 언제 생기냐면요, 벅박스 받았어요. 깠는데 벅돌 나와.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들은 보지 않고 하는 거래 생깁니다. 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앱들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묶어두거나 확실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페이를 만들어 두거든요. 거래는 안전해지는데 문제는 불편해서 페이를 안 쓰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당근마켓에서 고른 거는요, 다른 곳들이 못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잡았어요. 근데 이 신뢰도를 잡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당근마켓 선택한 것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를 제한시켜 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거 직거래가 원래 얼굴을 까고 돈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동네를 까네? 사기꾼도 자기 나발에 대해서는 사기 안 칩니다. 그래서 구역을 자기 동네로 제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사기가 줄어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가입자가 2천만 명 되는 거 보면은 양쪽으로 커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범위를 동네 안으로 보니까 뭔가 자꾸 작아진 느낌이에요. 플랫폼의 서비스는 막 확장해서 비용을 줄이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 좀 줄어들어. 거래 단위를 확장하면서 성장하는 플랫폼의 예시가 있을까요? 쿠팡이나 컬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반대 예거든요. 처음에는 강남구에 프리미엄 식품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 컬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행도 팔고요, 책도 다 팔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무한정 확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플랫폼을 생각해서 저는 당근마켓과 반대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뭔가 당근마켓이라고 하면 어느 마을, 뭐 무슨 동, 이런 지역으로 쪼개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거래 단위가 제한될수록 신뢰감 높아지고 유대감도 높아집니다. 결국 다른 기업들이 기술로 신뢰를 사려고 했다면 당근마켓은 만남으로 신뢰를 얻은 거죠. 근데 돈 버는 거 보면요, 당근마켓은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와는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이미 안전거래 이용해서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지금 중고거래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중고거래로 돈 벌 생각이 없어야만 해요. 소비자들은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는 택배거래고 안전관 비우니까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근마켓에서는 어차피 직거래 주고 받는데 왜 당근마켓 수수료 가져가? 금방 떠나요.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현재 당근마켓이 말하는 수익 모델이 뭐 당근페이다, 광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르나? 돈 어떻게 벌지?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쵸? 이거는 아직 성공한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적이었으면 그거 분석한다고 미디어에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기사 나고 홍보도 하고. 근데 이미 투자는 받았죠. MAU는 더 엄청 늘을 것인가? 아닐 것 같은데. 주위에 당근 아저씨들 서 있는 거 보면요, 중고거래 목적으로는 이미 한계 도달한 거예요. 그쵸? 수익화가 엄청 힘든 모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 그럼 당근마켓은 돈을 어디서 벌 수 있는가? 첫 번째, 트래픽입니다. 당근마켓이 다른 플랫폼과 다르다고 했죠. 중고거래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근마켓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 단위를 쪼갠다고 했죠, 제가. 거래 단위를 줄여서 신뢰감을 높이고 중고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쵸?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 바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예요. 카카오 선례를 보세요. 카카오톡 만들 때 이거 어떻게 돈 벌지? 생각했죠. 카카오는 먼저 MAU를 늘리고 광고를 붙였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했고요, 생활을 지배하고, 지금은 뭐하죠? 금융, 커머스, 모바일 다 엄청 컸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이미 그 트래픽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 즉 로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외에도
지역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 볼게요. 중고거래 특징이 뭐예요? 신뢰성의 부재. 근데 지역에서 일하는 일 중에서 비효율적이고 못 믿을 게 중고거래 하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지역에서 뭐 세탁, 청소 이런 거 하는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트들이 뭐예요? 투자 받아서 자기들이 먹는 수수료 플랫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 가입하고 클릭도 하고 이런 활동이잖아요. 그게 바로 트래픽이잖아. 동시에 아직까지도 중고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근마켓은 중고거래가 아니고요. 로컬의 세계를 지배할 생각이에요. 동네 생활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은 이 부분까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생활하는 데 쓰이는 기능들이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바로 언젠가는 제가 보기엔 돈이 될 거예요. 로컬의 지배자는 결국 세탁, 청소, 동네 상점, 즉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는 모든 거래액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로컬의 트래픽을 다 먹어야 된다는 전략적인 목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당근마켓의 수익화 모델들을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세탁을 먹는다든지 청소를 먹는다든지. 근데 왜 당근마켓이 아직까지 안 했을까요? 이게 기존 기업들이 하던 거를 버티컬하게 한 영역을 파는 분들을 갑자기 이길 수는 없어요. 세탁만 하려면 세탁 업체 모아야죠. 내가 하려면 공장 지어야죠. 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에 트래픽 모은 다음에요. 수익 모델을 테스트 계속 해봐요. 조금씩. 그래서 터지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수익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안 된다. 트래픽 모았는데 그 트래픽 돈을 연결 안 돼. 그럼 사실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시도를 해보다가 뭐 그걸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걸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트래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트래픽 가지고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다. 그럼 당근마켓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엔 딱히 비슷한 모델은 없어요. 일단은 국내 로컬 커뮤니티로는 압도적인 가치가 있어요. 지금 적어도 확실한 건 이건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대기업이 하면은 이 거래액들에 수수료 붙여서 바로 수익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분들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수익화를 시키자고 버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쟁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당근마켓이 미래가 밝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리스크도 있어요. 첫 번째는 업자들이에요. 업자들. 이 사업자들이 마치 개인 척하면서 물건을 주고 현금을 판다는 거예요. 탈세 요지가 있는 거죠. 이 서초에서 어떤 분이 자그마치 130억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그 업자 같아요. 그렇죠? 이 향후에 당근마켓이 정책을 정할 때 이 중고거래가 아닌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잘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근마켓 두 번째 리스크는요. 바로 가족의 붕괴예요. 현재의 가족의 모습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1인 가구가 훨씬 많고요. 자녀가 없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한 곳 정착하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이 많아지겠죠. 이 이동이 많아지면은 그동안 그 지역을 살아 바탕으로 신뢰를 이룩한 당근마켓의 모델이 깨지는 거예요. 지역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이 깨진다. 이동이 많아진다. 가족이 해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당근마켓 총평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말처럼 우린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이게 중고거래하는 사람 다 모아놨는데 돈은 중고거래 말고 다른 걸로 벌어야 돼요. 그 방법은 앞으로 당근마켓이 할 겁니다.